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땅이 갈라지며 자동차와 도로, 심지어 집 전체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해 보이던 거리가 불과 몇 초 만에 거대한 구멍으로 변해버리죠.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현상이 지하에서 수년간 아무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구멍을 싱크홀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땅속이 서서히 비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자동차가 빠지고 건물이 갈라지며 도로가 사라집니다. 거대한 지역이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죠. 터키에서도 이런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코니아시 근처 도심에서 약 65마일 떨어진 곳에 나타났습니다. 폭은 약 100피트, 깊이는 약 5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싱크홀 발생 후 당국은 주변에 경고판을 세우고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여전히 추가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싱크홀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이미 약 700개의 싱크홀이 존재하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카라피나르의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이제는 인근 마을과 도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구멍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지표면 아래에 거대한 빈 공간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래전 그 지하 공동들은 물로 채워져 있었고 마치 바닥 아래를 받치는 지지대처럼 집안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위해 사람들이 너무 많은 물을 퍼올리는 것이 부분적인 원인이 되어 이 지역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수량도 줄어들고 있으며 지표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위가 점점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가고 있고 그 숨겨진 공간들은 서서히 비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지면 집안이 갑자기 지지력을 잃고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터키엔 지진 문제도 있습니다. 코니아 지역 전체가 단층 영향을 받는 분지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안이 시간이 흐르며 계속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지표면이 약해진 상태에선 작은 진동으로도 붕괴가 발생할 수 있죠. 분지 중심부보다 가장자리의 싱크홀이 더 자주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지하로 흐르는 물줄기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물이 느슨한 토양을 더 깊은 곳으로 씻어 내려가며 큰 빈 공간을 만들고 결국 지표면이 견디지 못해 주저앉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싱크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 위험은 거의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나 들판, 심지어 집 근처의 땅도 겉보기에는 완전히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집안이 계속해서 비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싱크홀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칠레의 한 광산 현장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구멍의 폭이 약 80피트였지만 얼마 후 확장되어 더 커지면서 폭이 거의 105피트에 달했습니다. 농구장보다 더 넓은 크기입니다. 이 거대한 구멍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타카마 사막의 지하 구리광산 근처에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땅속으로 곧장 이어지는 완벽한 어두운 원처럼 보입니다. 이 싱크홀은 주말 동안 캐나다 기업이 운영하는 광산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즉시 해당 구역을 봉쇄하고 당국에 연락했으며 지질학자들이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광산 근처 장비나 건물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없었기에 지하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2010년 과테말라 시티의 사람들은 매우 기이한 광경을 마주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며 거대하고 완벽하게 둥근 구멍이 생겨났습니다. 이 싱크홀은 폭이 약 60피트, 깊이가 약 20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싱크홀이 3층짜리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도로, 주변 기반 시설들이 전날까지만 해도 없었던 거대한 구덩이 속으로 순식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붕괴가 당일에 시작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시 아래의 지반은 이미 오랫동안 어쩌면 몇 주 혹은 몇 년 전부터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붕괴 직전 열대성 폭풍 아가사가 이 지역을 강타하면서 도시에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모든 물이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싱크홀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하수가 지표면 아래의 암석을 침식시켜 지하에 빈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파손된 하수도 시스템에서 새어나온 물이 토양을 씻어내어 결국 집안이 지탱할 힘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과테말라 싱크홀은 지하의 하수도나 배수관 파손으로 인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도시 지하에서 물이 새어나오면서 도로 아래의 토양을 약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열대성 폭풍이 닥쳐와 해당 지역을 더 많은 물로 침수시켰고 지표면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싱크홀은 훨씬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도시 아래에 더 많은 빈 공간이 있었다면 붕괴가 바깥쪽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건물을 끌어당겨 무너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싱크홀에 엄청난 양의 바위, 흙, 잔해를 쏟아부어 싱크홀을 안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 싱크홀은 너무 거대해서 메우는 작업이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괴물 같은 싱크홀만큼은 아니었죠. 그곳은 너무나 거대해서 바닥에 독자적인 세계가 형성될 정도입니다. 중국 남부 깊은 곳에는 샤오자 이티엔컹이라 불리는 거대한 석회암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 바닥에는 지상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숲이 존재합니다. 울창한 식물들이 지면을 뒤덮고 있으며 공기는 항상 차갑고 습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누군가 지구의 거대한 덩어리를 파낸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멍은 최대 깊이 2000피트까지 내려가며 폭은 약 1760피트에 달합니다. 에펠탑 2개를 쌓아 올린 것만큼이나 깊으며 내부 공간은 올림픽 규격 수영장 수만 개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다른 많은 싱크홀과 마찬가지로 이 싱크홀은 물이 지하 암석을 서서히 침식시키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빗물이 지표면 아래의 석회암으로 스며들어 터널과 균열, 그리고 거대한 지하 동굴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지하강이 아래쪽에서 훨씬 더 큰 빈 공간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위쪽 지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붕괴는 아마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싱크홀은 상부와 훨씬 더 깊은 하부라는 두 개의 분리된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구역이 차례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벽이 워낙 깊어서 햇빛이 바닥까지 거의 닿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내부에 갇히게 됩니다. 그 덕분에 식물이 자라기에 완벽한 서늘하고 습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미 그곳에서 고대 은행나무, 거대 고사리, 두꺼운 이끼류를 포함하여 1200종이 넘는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동물들도 그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싱크홀 바닥의 숲에서는 구름표범과 같은 희귀 포식자들까지 목격되었습니다. 이제 싱크홀이 보통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지표면 아래에는 특히 석회암과 같은 부드러운 암석층이 숨겨져 있습니다. 빗물이 바위의 작은 틈새로 천천히 스며들어 조금씩 바위를 침식시키기 시작합니다. 해가 갈수록 그 틈새는 점점 더 넓고 깊어집니다. 지하 터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땅 밑으로 빈 공간이 퍼져나갑니다. 결국 지반은 얇고 약해져서 취약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싱크홀은 깊이가 몇 피트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반면 어떤 것들은 고층 빌딩만큼이나 깊은 거대한 구덩이이기도 합니다. 많은 싱크홀은 거대한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위쪽은 넓고 지표면 아래로 깊이 내려갈수록 좁아집니다. 때로는 물이 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숨겨진 동굴과 터널을 통해 지하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인간이 싱크홀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건설, 도로, 시추, 파이프 설치, 그리고 지하수 양수 작업은 지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폭우가 내리면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때때로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싱크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는 사해 주변입니다. 그곳의 지반은 엄청난 양의 소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물이 이를 매우 빠르게 녹여버립니다. 이 지역 곳곳에서 새로운 싱크홀이 생겨나고 있으며 일부는 지반이 무너질 때 운 나쁘게 근처에 서 있던 관광객이나 연구원, 그 누구라도 다치게 할 만큼 위험합니다.
영화 듄 들어봤죠? 거대한 모래벌레 젠데이아랑 티모테 샬라메가 우주복 입고 사막을 걸어다니면서 스파이스 두고 싸우는 그 영화요. 자, 여기는 마운트 볼디예요. 연예인이랑 거대한 벌레만 뺀 우리 현실판 듄 같은 사구죠. 우주 드라마 대신 우리가 마주한 건 훨씬 더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을 진짜로 집어삼키는 모래 언덕이거든요. 마운트 볼디는 미시간호 옆에 우뚝 선 거대한 모래산처럼 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그 모래 아래에는 과학자들도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이상한 비밀이 숨어 있죠. 이 이야기는 2013년 맑은 어느 오후 네이선이라는 6살 소년이 이 모래 언덕을 뛰어오르던 때부터 시작돼요. 네이선은 가족이랑 단짝 친구와 함께 휴가를 온 상태였어요. 시원한 호수에서 수영하고 따뜻한 햇볕을 쬐며 하루를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한참 놀다 보니 네이선이랑 친구는 수영이 지겨워져서 이번에는 모래 언덕을 탐험해 보기로 했어요. 언덕을 힘껏 올라갔다가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그들만의 놀이였죠. 언덕을 향해 뛰어오르다가 네이선이 앞장서 가는데 눈앞에 이상한 게 보였어요. 모래 속에 구멍이 하나 있었던 거죠. 네이선이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보려고 몸을 기울이는 순간 밟힌 모래가 네이선을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너무 빨랐어요. 친구가 도착하기도 전에 네이선은 눈앞에서 사라졌죠. 가족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무려 3시간 동안 수색팀이 필사적으로 네이선을 찾았죠. 걱정 마세요. 기적처럼 가능성은 거의 없었는데도 결국 살아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과학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는지 밝히려고 애써왔어요. 이상한 점은 마운트 볼디 같은 사고 아래에서는 원래 구멍이나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래 언덕은 기본적으로 모래가 단단히 쌓여있는 구조예요. 싱크홀이 생기려면 지하에 흐르는 물이 있어야 하죠. 이 물이 흙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지표 아래 땅이 무너지면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네이선이 사라졌던 그 오후 마침 한 지질학자가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일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구조 작업을 도우러 나섰던 지질학자 에린 아길라는 사고를 연구해온 수년 동안 이런 사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길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다시 마운트 볼디로 돌아가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모래 언덕 전체를 스캔했어요. 그제야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게 드러났어요. 놀랍게도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 숨은 구멍이 또 66개나 있었던 거예요. 마운트 볼디 전체가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가득한 사고처럼 보였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아길라는 도대체 어떤 원인이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단서는 마운트 볼디의 과거에서 찾을 수 있었죠. 여러 해 동안 마운트 볼디의 모래는 공업용으로 퍼가졌어요. 유리병이나 각종 유리 제품을 만드는 데 썼던 거죠. 일부 과학자들은 그렇게 많은 모래를 퍼가면서 원래 사고의 구조가 흐트러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 교란 때문에 모래 언덕이 점점 약해지고 불안정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이상한 빈 공간들이 생겨났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가설만으로는 왜 이런 싱크홀이 이제 와서야 나타나는지 또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 싱크홀들은 예전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던 늪모래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갑자기 입이 벌어지듯 열렸다가 물건이나 사람을 삼키고는 금세 자취를 감춰버리거든요. 그런데 실제 늪모래는 영화만큼 사악하진 않아요. 겉에서 보면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래와 물이 섞인 질퍽한 층이라 무거운 것이 건드리면 갑자기 흐물흐물한 액체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죠. 또 다른 가설은 오래전에 쓰러진 나무들이 모래층 아래 깊이 묻혀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썩어가면서 빈 공간을 남기고 그 위에 모래가 어느 순간 살짝만 움직여도 그 틈이 푹 꺼지면서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설에도 문제가 있어요. 바로 싱크홀이 곧바로 사라진다는 점이죠. 이 말이 맞다면 구멍들은 한동안 그대로 열린 채 남아있어야 하거든요. 다음에 볼 이 깊은 구멍은 또 다른 헐리우드 시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마치 주라기 공원이랑 아쿠아맨이 섞인 듯한 풍경이죠. 바로 소메 싱크입니다. 바하마에 있는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깊고 신비로운 파란색의 블루홀이에요. 쉽게 말해 민물과 바닷물이 함께 차 있는 거대한 바닷속 싱크홀인데요. 깊이가 약 37m나 돼요. 그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곳이지만 과학자들이 이 안에서 놀랄 만큼 잘 보존된 화석과 고대 뼈들을 잇따라 발견하면서 더 유명해졌어요. 멸종한 거북이와 악어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메고 다니는 배낭만한 크기의 고대 쥐까지 나왔어요. 2004년에 과학자들이 소밀 싱크 깊은 곳으로 잠수해 들어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묻혀있던 화석들을 끌어올리면서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죠. 오래됐으니 형체가 다 망가졌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곳 물은 아주 차갑고 산소도 거의 없어서 마치 얼려둔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은 잃어버린 동물들만 찾은 게 아니라 인간의 유골까지 발견했어요. 그 뼈는 바하마에 살던 토착민 루카이언 사람의 정강이뼈와 엉치뼈였는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이들의 유골이었어요. 이 발견은 바하마 원주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큰 단서를 줬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죠. 구멍 이야기 나온 김에 또 하나 소개할게요. 어떤 과학자들 팀은 말 그대로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구멍을 파보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안 와닿아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이야기는 1987년 독일이 바이에른 지역에 KTB 시추공을 뚫기로 하면서 시작돼요. 시추공은 땅속 깊은 곳까지 파내려가서 석유 같은 자원을 찾을 때 만드는 깊은 구멍을 말해요. 이들은 결국 지하 거의 9km 깊이까지 뚫는 데 성공했어요. 이들의 목표는 지각판의 움직임, 온도 변화, 지진 활동처럼 지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깊이 내려갈수록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졌어요. 단단하고 안정된 암석을 만날 줄 알았는데 대신 구멍 안으로 스며드는 각종 액체와 가스를 마주하게 된 거죠. 그동안 믿고 있던 지식이 완전히 흔들릴 정도였어요. 열도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치솟으면서 지구 깊은 곳에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섭씨 300도에 가까운 말 그대로 미친 듯한 고온에 도달하면서 더는 파 내려갈 수 없어 작업을 중단해야 했어요. 이 실험은 네덜란드 예술가의 호기심도 자극했어요. 그녀는 연구팀에 합류해 자신만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죠. 그녀는 지오폰이라는 땅의 움직임을 전압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 시추공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소리 신호로 녹음했어요. 결과를 들어보자 그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녹음된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천둥 같기도 하고 마치 진짜 심장 박동처럼 들렸거든요. 자, 이제 볼리 다이아몬드 광산은 농담이 아니라 스타워즈 속편 촬영지로 써도 될 만큼 비현실적인 풍경을 자랑해요. 캐나다 북부의 외딴 황야, 얼음과 눈, 호수로 둘러싸인 곳 한가운데 디아빅 다이아몬드 광산이 자리 잡고 있어요. 2003년 문을 연 이후 디아빅은 지금까지 품질 좋은 다이아몬드를 무려 1억 캐럿이 넘게 채굴했어요. 그런데 디아빅을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전력을 일부 풍력 발전으로 충당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추운 툰드라 한가운데서도 그걸 해낸 거죠.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광산은 전부 지표를 파내는 노천 채굴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하로 내려가 더 깊은 곳에 숨은 광맥을 찾아 파고들고 있죠. 이 모든 작업을 가능하게 하려면 호수물이 광산으로 쏟아져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제방 시스템까지 따로 만들어야 했죠. 꽤 엄청난 공사죠. 그리고 이름만 들으면 이탈리아에 있을 것 같은 몬티첼로 댐은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 멋진 댐은 1953년부터 1957년 사이에 건설되었고 캘리포니아에서 7번째로 큰 인공호수인 베리에사 호수를 만들어냈어요. 이 호수의 면적은 대략 2만 에이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8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랑 비슷한 크기예요. 이 호수는 샌프란시스코만 북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 역할도 하지만 그게 이곳의 가장 유명한 점은 아니에요. 진짜 눈길을 끄는 건 글로리홀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구조물이죠. 글로리홀은 나팔꽃 모양으로 생긴 방수로, 그러니까 댐에 물이 너무 많을 때 넘치는 물을 아래로 빼내주는 구멍이에요. 위쪽 지름이 약 22m에 이르고 호수가 만수위가 되면 초당 약 1400세제곱미터에 가까운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어요. 이 호수에서 한번 수영이나 해볼까 했다면 그 생각은 접는 게 좋아요. 구경하기에는 정말 멋지지만 1997년에 누군가가 글로리홀 근처에서 수영을 하다 방수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난 뒤로 수영은 완전히 금지됐거든요. 듣기만 해도 아찔하죠?